네, 안녕하세요. 불개미 여러분, 사냥개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87K를 넘어서 중요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리 결정 전까지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트와 유동성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 모니터링 해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깨자. 네, 비트코인 일봉입니다. 현재는 빨간색 선인 10일 이평선을 뚫을락 말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격이 많이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비비다가 뚫어줄 수 있는 그림을 생각 중이에요. 또한 보조 지표들을 보시면 윌리엄스 퍼센트 R, RSI 등도 이평선을 돌파 후에 리테스트를 끝마쳐가는 모습이고요. NRVGI나 MACD 등도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티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도 14강도로 매수 신호가 연속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이면 단기적으로 타점을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미국의 지급준비금을 보면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이 이 지급준비금과 많이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래포 잔고가 모두 소진돼서 시중에 추가적으로 유입될 유동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미국의 레이어 1 유동성인 지급준비금에 연동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말씀을 드렸었지만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과는 다르게 가격을 움직일 요소가 결국 유동성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급준비금도 10월 29일 주간부터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11월 27일 내일 오전 6시 30분 경에 이번 주 지급준비금 데이터가 릴리즈 될 거예요. 제 예상은 아마도 또 조금 더 증가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위에 핑크색 선인 TGA 잔고가 현재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셧다운 해소 이후에 밀렸던 공무원들의 월급이 지급이 되면서 TGA 잔고가 떨어지고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시기가 대략 2주 내외가 걸립니다. 셧다운이 11월 12일에 되었고요. 이제는 거의 2주가 지나가는 시점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재무부의 QRA 목표치상 4분기에 TGA 잔고는 8,500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죠. 근데 현재는 9천억 달러 수준이니까 대략 500억 달러 정도가 더 감소를 해야 목표치에 부합을 합니다. 그럼 TGA에서 감소된 금액이 지급준비금으로 흘러 들어오겠죠. 따라서 저는 금리 결정일인 12월 10일 이전에 2번 정도 지급준비금 데이터를 더 관찰할 타이밍이 있을 텐데 그때 단기적으로 유동성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키나시 캔들도 보면 변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으로도 표준 편차 3 하단선을 찍고 반등 중이고요. 다만 아직 T3 이평선을 상방으로 돌파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상승 힘이 강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습니다만 아래에 보이는 RSI 그리고 직접 개발한 지표인 하 T3 지표도 일본 기준으로 상승 변곡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상 단기적인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여전히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볼륨 프로파일을 보시면 대략 102에서 103K 구간부터 다시 매물들의 분포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 볼륨 너츠 구간에서는 반드시 저항에 맞닥뜨리기 마련인데 더군다나 그 구간은 일봉상 365일 이평선인 하늘색 선과 겹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치모쿠 클라우드 상으로도 음운이 형성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구름대 저항에 맞닥뜨릴 수도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현재는 주봉이 꺾여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다른 구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주봉이 꺾여 내려가는 구간은 중장기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시 주봉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고 이평선을 뚫어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중장기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비트코인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심리가 모여서 수급이 달라지고 그 수급이 모여서 차트에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 차트나 보조 지표들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살아있는 생물처럼 시장은 움직이죠. 자기 예언적 실현도 결국 그런 근거들에 의해서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지표는 결국 그게 트렌드가 되고 현실이 되곤 하죠. 저도 내년에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네, 월봉으로 보시면 낙폭이 더 드라마틱합니다. 18년, 22년 하락장 초입과 상당히 유사하고요. 월봉 트렌드는 주봉보다 더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죠.
월봉 트렌드가 다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좀 더 마음 편하게 중장기적으로 베팅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짧게 치고 빠지는 게 맞는 구간이에요. 물론 비트코인을 쭉 모아가시는 분들이야 10년, 20년 정말 장기적으로 보니까 지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낙폭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솔직히 마이너스 30%만 되어도 견디기 힘듭니다. 하물며 여기서 월봉 트렌드대로 더 떨어져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죠. 굳이 그러한 가능성을 떠안으면서 그 기간을 평가 손실을 보면서 견뎌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물려있는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도 있으니까요. 좀 더 객관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주봉, 월봉 지표들이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는 것을 관찰함과 동시에 이번 12월에 있을 QT 종료, 12월 말 1월 초쯤 예상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의 완화 시행, 12월 10일 금리 인하와 내년 금리 인하 추이, 내년 5월 파월 의장 임기 만료 및 친 트럼프 의장 임명, 그리고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유동성 확대 등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은 달러 유동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결국 암호화폐가 올라가려면 뭐니 해도 지급준비금이 늘어야 해요. 지급준비금이 폭발적으로 늘었던 코로나 이후의 불장이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지준금이 부족하면 영래포 잔고가 풀리면서 그 공백을 메꾸든지 해야 합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결국 자산 가격에는 불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차트로 보면 좀 더 직관적이실 텐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양적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연두색 선인 지급준비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후에 주황색 선인 영래포 잔고는 잠잠하다가 21년 4월경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QE로 인해서 유동성이 과잉이 됐던 상태였고 MMF 자금들이 초과 유동성을 영래포에 예치를 했었죠. 코로나 때 제로금리 기조는 다시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이 되면서 바뀌었고 그 이후로 연두색 선인 지준금은 줄어드는 형태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자산 가격도 떨어졌어야 했지만 쌓여 있었던 2조 5,500억 달러의 영래포 잔고가 감소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죠. 현재 영래포 잔고를 보시면 23억 달러 수준입니다. 2조 5,500억 달러가 넘었던 영래포 잔고가 거의 대부분 시장에 풀렸고 이제 영래포 잔고는 바닥인 거죠. 이젠 시중의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공급해줄 영래포 잔고가 없으니까 지준금의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될 텐데 25년 6월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영래포 잔고와 같은 유동성 완충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L1 유동성인 지준금이 감소하니까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인 암호화폐가 지준금을 따라서 후행적으로 맥을 못 추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시 암호화폐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하면 결국 지준금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말 그대로 연준의 QE나 공격적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중으로 다시 대출이 풀리는 등의 유동성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파월 의장 체제에서 갑자기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12월 QT 종료 그리고 12월 금리 인하 정도로는 폭발적인 유동성의 증가보다는 점진적인 바닥 다지기 정도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대신 금리 인하는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년 5월경에 파월 의장의 임기가 만료가 되며 트럼프가 본인의 입맛에 맞는 연준 의장을 앉히고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를 위해서 자산시장을 부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점 정도가 되어야 지준금의 폭발적 증가가 다시 가능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TGA 잔고가 감소하면서 올라간 지준금은 고작 이 정도 구간입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수준이죠. 네, 저는 단기적인 상승은 가능한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온체인 데이터, 공포 탐욕 지수 등을 봐도 상당히 과도하게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신 말씀드린 대로 주봉이나 월봉 흐름 그리고 유동성 흐름으로는 지금 상황을 강하게 역전시킬 만한 상황이 빠르게 나와주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시장을 관망하다가 주봉 그리고 월봉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제로 지준금이 증가하는 흐름 등이 관찰이 된다면 그럴 때 강하게 다시 베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시간으로 더 자세한 분석은 디스코드에서 진행 중이니까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셔서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는 예전에 사냥개미 채널을 만들고 쭉 해왔던 주식 분석을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은 주식 관련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